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정원상입니다. 특별히 바닷물이 이쪽으로 역류를 안 한다니까 해류가 우리나라로 안 흐른다니까 직접적으로 들어와다니. 바람도 태평양으로 불지 한국으로 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공포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본산 상품은 확실하게 검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산물에 대해서는 좀 안 먹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나 자신도 안 먹고. 수입 해산물 같은 거는 원산지 출시 확실하게 하고 검사 확실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부를 믿어야지 뭐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 지금은 아직은 뭐 확신은 안 가요. 지금은 검사를 확실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게 확신이 안 가. 정부에서 이러한 검사를 확실하게 했다 하면 그걸 믿어야지. 그 정부에서 해놓은 거니까. 정부에서 뭐 검사하는 걸 공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좀 확실히 가겠지. 검사 뭐 이런 게 약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국민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게 확실하게 정부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공포, 일본산 수산물은 괜찮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원산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정보, 공개, 투명한 공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시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끝인데요. 8888님입니다. 원전 비리, 방위산업 납품 비리 등 크고 작은 비리들로 만연했는 우리 사회, 비리의 끝은 언제일까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 스포츠 뉴스 알아보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유현진 선수 그리고 추신순 선수의 투타 맞대결 다시 하는 거죠? 이게 성사됐나 보죠? 네, 류현진 선수 선발 등판 일정이 조정이 되면서 이 류현진과 추신수의 한국의 메이저리그 투타 대결이 다시 한번 또 이뤄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류현진 선수가 그 5일 콜로라도 원정 경기 선발 등판 예정이었는데요. 예. 이 다저스의 존 매팅리 감독이 최근에 이 투수 에딘슨 볼캐스라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를 6선발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투수들한테 좀 휴식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류현진 선수 등판 일정이 이 7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이 신시내티 원정에서 이 선발로 서게 됐거든요. 네. 다저스 류현진 또 신시내티의 추신수가 이 지난 7월 28일에 첫 맞대결을 메이저리그에서 했고요.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맞대결 뭐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이 류현진 선수 판정승이었죠. 아, 그래요? 네. 류현진이 추신수 첫 타석에서 볼넷만 하나 내줬고요. 이후에 1루수 땅볼 또 삼진 처리를 하면서 추신수가 2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류현진으로서는 사실 이번에 이 등판 일정이 조정된 게 굉장한 행운인데요. 이 원래 등판하기로 했던 콜로라도 이 원정이 정말 투수의 무덤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렇죠? 콜로라도 홈구장 쿠어스필드가 해발 1610m 이 고지대라서요. 이 선수들, 타자들의 타구 비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수들한테는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추신수와의 맞대결도 사실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신시내티 홈구장에서 열리고요. 이 신시내티 홈구장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역시 굉장히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보면 추신수 선수가 아주 타격이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홈런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네. 19개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추신수 선수에게 유리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재밌습니다. 다음은 박주영 선수 소식 좀 들어보죠. 박주영 선수가 월드컵 대표팀에 아직 뽑히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박주영 선수가 결국 새로운 팀을 찾지 못했다고요? 네, 유럽 축구가요, 공식 이적 시장이 열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바로 오늘 이 여름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이적 마지막 날까지도 결국 박주영 선수가 새 팀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박주영이 지금 아스날 소속이긴 하지만 아스날에서는 전력 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팀을 나와서 아예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개인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생테티엔 같은 이 프랑스 팀들이 박주영 선수한테 관심은 보였지만 결국 이적은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박주영이 유럽 이적 시장에서 미아 신세가 됐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박주영 선수로서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요. 어차피 아스날에서는 전력 외라서 올 시즌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팀에서 FA 자격을 준다고 해도 앞으로 갈 팀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내년 브라질 월드컵이 지금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속팀에서 전력 외 취급을 당하는 상태면은 이 월드컵 본선 엔트리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 선수한테 뛸 수 있는 팀을 빨리 찾아라. 팀에서 뛰지 못하면 대표팀 오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박주영 선수는 어디로 가나요? 정말 깜깜해 보이네요. 네. 네, 연봉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요. 좀 몸값을 낮추더라도 뛸 수 있는 팀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좀 새 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월드컵 팀에도 상당한 전력을 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선수인데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녁 한강대로와 통일로 남대문로 퇴계로동 주변 도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집회 인원들이 회원사거리 방면으로 합의 2개 차로 막고 퇴계로 지난 명동 성당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아직은 3일대로 퇴계로 남대문로 진행이 어려우니까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대문로 한국은행 앞부터 백화점 앞까지는 차간역이 빼곡하게 좁혀져 있고요. 을지로는 삼가부터 을지로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율곡로 안국역에서 안국동 사거리까지도 시속 2-30km 미만입니다. 왕산로 시조사 방면 흥인지문부터 시조사 삼거리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흥인지문 쪽도 시조사 삼거리부터 경동시장 다시 신설동역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흐름도 아직은 어려운데요.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동 오거리 쪽으로 밀리고 있고 지금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하는 이른바 올빼미 버스에 7개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개 노선 추가 운행 소식에 야간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대환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석 달 동안의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무려 22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상희 기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근무 중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쉬는 중이죠. 쉬는 중이죠. 당연히요. 예. 네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노선을 운행하고 계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26번 노선을 운행하는 남호아 자동차 소속 올빼미 기사 이상희라고 합니다. 네.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버스 운행하신지는 올빼미 버스 운행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66세입니다. 66이요. 네. 예. 올빼미 그리고 버스 운행한 지, 네. 처음부터 해가 지금 4개월 반입니다. 4개월 반. 이전에 버스 운행 해보신 적은 있고요. 예, 있습니다. 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12년 정도 됩니다. 12년이요. 네. 예. 올빼미 버스 운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하시나요? 자정 12시부터 마지막 차 나가는 게 새벽 3시
10분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주로 뭐 하세요? 주무시나요? 아니면 또 근무를 하시나요? 아니죠. 끝나고 저희들은 올페이 버스만 하기 때문에 예, 근무 끝나면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고 예. 그 뒤에는 좀 자유 시간을 갖지요. 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자정부터 다음 날, 내일이죠? 내일 새벽 한 서너 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신 다음에, 그럼 예. 내일은 쭉 주무시고 쉬시다가 또 예. 내일 자정에 다시 또 일하시나요?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예, 하루 그렇게 되죠. 하루 걸러 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졸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 생체 리듬이 바뀌다 보니까 졸음이 올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시간대는 올빼미처럼 좀 쌩쌩합니다. 지금은 괜찮으시고요. 처음에는 예, 좀 예. 졸음이 온 적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처음에 어려우셨겠네요. 졸으면 장사도 없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막 꼬집으셨나요? 허벅지라도? 아니, 잠을 깨는 그 껌도 씹기도 하고 예. 처음 운행하니까 손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예. 어떻습니까? 올빼미 버스 이용객들이 많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예요? 예, 지금 현재 17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하루에요. 버스 운행하시면 차에 타시는 승객분들이요. 예, 한 번 1회 운행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꽉 차겠네요. 10,000원 버스처럼요. 그렇죠. 10,000원이 되죠. 중간에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때는 다 귀가하는 손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 타시면은 또 목적지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예. 승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혹시 올빼미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세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계신 그 회사만 아시는지요?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 N37번은 진관 내동에서 송파 차고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다른 노선들은요? 다른 노선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올빼미 버스 운행한다고 택시 운전기사께서는 좀 별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버스 운전기사분들도 그거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주변 분들. 예. 특별히 버스 업계에서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반발은 별로 없고요. 예. 기사들 입장에서는 아마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주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 낫다는 거는 근무 시간이 주간보다는 좀 적죠. 네. 그런 면에서는 괜찮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무 시간이 적으니까 급료가 이제 좀 낫다는 그런 것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안 좋지 않느냐 하는 반응보다는 서울 시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택시 운전 기사님들께서는 수입이 준다. 또 밤에 운전할 때 보면은 좀 방해가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수입이 줄죠. 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야간에 심야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그만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네. 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택시 타지 않고 버스를 탄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승객분들에겐 또 유리한데 또 택시 운전 기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은 택시 요금이 그다지 제대로 많이 안 올랐다 이런 지적들도 많기 때문에 참 이 접점 조화가 참 어려운가 봐요. 네. 힘들죠. 양쪽을 다 조화시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요. 예. 자, 심야 버스인 만큼 혹시 올빼미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주간이나 이 심야하는 기사들이나
저희들은 정해진 그 시간 내에서 그 급료에 대해서만 이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예. 심야라고 해가지고 심야니까 잠깐 연장 수당은 있겠지만은 네. 가 외에 더 많은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심야 버스 운행하시다 보면은 혹시 취객 술을 많이 취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정말 황당했던 그런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에피소드라든지 꼴분견이었던 승객들이라든지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운행을 하고 보니까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외네요. 예, 취객이라고 해가지고 술 많이 마시고 행설수설 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 되게 이용하는 승객들의 나이들 보면은 네. 20대 초반에서 40대 그 사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들은 야간에 타지만은 술 그렇게 마시지 않고 삽니다. 아. 대부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인가 보죠? 그러면 밤에? 예. 네. 저희들로 봐서는 참 다행이죠. 아, 그렇겠네요. 네. 예.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하신 분들이 버스에 타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죠? 네. 힘들죠. 네. 자, 이제 서울시에서 9개 노선을 더 이제 확대하고 또 올빼미 버스가 많아졌는데 예. 올빼미 버스를 이렇게 처음부터 운영해 오신 입장에서 보면은 좀 건의사항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면요? 뭐 운행하시면 서울시 쪽이라든지 또는 승객분들에게라든지 네. 제가 차 안이 돼가지고. 아, 잘 그러세요? 예, 혹시 예. 서울시 당국에 올빼미 버스 운행하시면서 이런 거 좀 더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재 올빼미 버스 운행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점은 말하자면 우리 배차 간격이 조금 길기 때문에 네. 지금 앞차하고 뒤차하고 배차 간격이 35분에서 40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기다리는 손님들은 네.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승객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 중간에 이 배차 간격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유, 버스 운전하시면서 승객분을 먼저 생각하시네요. 네. 그분들이 타시면서 하는 말씀이 네. 늦게 오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배차 간격이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안내 방송을 드리지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늦다, 배차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목소리가 많네요. 그러니까 승객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건 없나요? 네, 끝으로 혹시 그 외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운행이다 보니까 예, 야간에 이제 택시 쪽에 저희들이 바라는 점이 있죠. 어떤 거죠? 네, 저희들은 중앙차선을 이용을 하는데 예,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에서 예, 갑자기 좌회전한다든가 예, 또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신호 위반하면서 불법 유턴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승객이 네. 많으니까 저희들이 급브레이크 밟기도 힘들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만 좀 도와주시면은 택시 자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는 이상희 기사였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청취자분 의견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538님인데요. 올빼미 버스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올빼미 버스는 환영입니다만 시민을 심야에 수십 년간 수송해온 택시 입장에서는 핵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설마 택시업계 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9872님입니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에 정기국회도 불안불안하네요.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많은데 언제까지 기싸움만 하실는지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이 끝이었죠. 네, 올빼미 버스와 관련한 6538님의 의견. 택시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정면 승부가 펼치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으로 이번 라운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학에게 물어봐. 붙잠을 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체크카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체크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오늘 발표됐나 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크카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는 300만 원까지로 묶여 있어서 조금 불편했는데요. 앞으로는 1일 이용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인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회원이 별도로 희망 한도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자금 마련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1일 정산을 이유로 자정 이후에 10분 정도 중단됐던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로 개선이 됩니다. 또 지금은 지불을 취소하면 대금 반환까지 최장 7일이 걸리는데요. 앞으로는 취소 당일에 반환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 방안들은 이달 안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면 아무래도 외상은 아니니까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공제율도 높고요. 신용카드보다. 국세청이 해외에 많은 자금을 도피시킨 혐의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만군도 등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대량 확보했습니다. 이후 그 임원과 주주의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인물들을 추려냈는데요. 총 405명의 한국인 명단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67명의 신원이 현재 한국인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미 11명에 대해서는 700억 원을 추징한 상태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또 신원이 확인된 267명 중 절반 이상은 기업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임직원, 금융인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28명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세청 관계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뉴스타파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서 발표한 그런 분들도 많이 확보돼 있다. 비슷하다, 겹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김우준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식 들어볼까요?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어떤 것들을 좀 적발했나요? 네, 최근에는 산후조리원을 누구나 다 이용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공정위는 오늘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16곳의 산후조리원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산후조리원은 약관에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 이외의 질병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또 귀중품이나 휴대물 분실에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일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또 산후조리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네, 산후조리원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다른 나라는 좀 없다라고 하는데 불공정 약관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보면은 기업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하는 곳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STX도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관련된 내용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대기업 소속의 계열사 수가 지난달보다 11개 감소한 1,766개로 집계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을 진행한 STX와 웅진의 주요 계열사들이 줄었습니다. STX는 STX 에너지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STX 에너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STX 전력 등 3개 회사의 계열사를 제외를 했습니다. 웅진은 회생 절차 중인 극동건설의 지분을 전량 무상소각해서 계열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극동건설이 지분을 보유한 합덕산업단지개발 등 3개사도 계열관계가 소멸했습니다. 이 밖에 CJ와 이랜드가 각각 2개사, KT와 한화가 각각 1개사를 청산 종결하거나 지분 매각 등의 사유로 계열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태형 기자. 네. 최근에 기업들 취재해보면서 어떻습니까? 기업들 요즘 분위기가요? 요즘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건 대기업들이 정부에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기업 규제 법안들을 많이 좀 발의를 하고 있어서 네. 그 법안들이 기업의 활동을 좀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뉴스 속보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인데, 김정은 국방장이 농구 좋아하죠. 근데 올해 초 북한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던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이 또다시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로드먼과 일양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는데요. 로드먼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하지는 않았는데 중국을 거쳐서 북한 방문길에 오른 로드먼이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평양발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 친구 김,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말하는 건데요. 내 친구 김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로드먼의 방북은요. 북한이 최근 노보트킹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초청을 전격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미국의 허핑턴 TV에 출연해서 로드먼이 북한 방북 목적과 관련해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 한국명 배준호 씨인데요. 이들의 석방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 뒤 이인철 변호사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혹시요 멱살 잡는 것을 뿌리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런 적이 경험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 이것이 혹시 정당방위일까요? 아니면은 상해죄에 해당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또 이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원칙 중에 원칙이겠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상응하는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방위가.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멱살 잡는 상대방의 손가락 뼈에 골절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손가락 뼈에 골절. 이거 손을 꽉 잡아서 그런가요? 네. 오늘 법무법인 위인의 훈남 대표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함께.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예. 네. 땀이 많으세요. 네. 바쁘셔갖고. 네. 네. 정당방위. 네. 멱살 잡는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손가락 뼈에 상해를 입혔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경우죠? 예.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니까 상해죄로 처벌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멱살을 잡았으니까 그것을 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가피하게 상처가 났다. 과연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될까요? 우리 형법에는 어려운 말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란 말이 있는데 네. 구성요건은 일단 상대방의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해죄가 되지만 그게 위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해도 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경미한 상해라는 기준 이것도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뭐 폭행과 상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또 정당방위로 어디까지가 인정되는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멱살 잡은 사람의 이제 손가락을 살짝 삐게 하는 정도 이제 여기는 사주 정도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전치사주요. 예. 그 정도는 정당방위를 인정했는데 만약에 그 멱살을 잡은 사람을 이제 상처를 주고 다시 가격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다쳤다. 이것도 정당방위 될까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정당방위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그 침해를 줄 경우에 최소한의 침해만 인정을 하지 그 최소한의 침해를 넘어선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정당방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나한테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내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상대방에게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방위의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강도라든지 성폭행범이 나한테 어떤 불법한 침해를 했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침해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침해? 그렇죠. 네. 이 정당방위법.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서구 외국에서 생긴 건데 왜 예전에 미국 영화 보면은 카우보이 뭐 이런 카우보이가 뭐 먼저 자기한테 총을 쏘려고 할 경우에 상대방을 총을 쏜 경우 있잖아요. 총을 누가 빨리 뽑느냐. 근데 결투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비록 사망을 해도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내 집에 마당에 들어왔다. 그 강도를 총으로 쏴서 강도로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처벌하지 않는 주가 상당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적인 데가 많죠. 주마다 다르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영화, 서부 영화는 별로 없어요. 총 빼는 영화. 예전에 총 빼는 영화들 많았는데. 네. 정당방위와 항상 연관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긴급 피난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나한테 불법한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동물이다 아니면 자연적인 어떠한 자연재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맹견을 꼬리를 밟고 도망갔어요. 근데 맹견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든다. 그래서 내가 맹견을 몽둥이로 때려서 사살했다. 이런 경우에 긴급 피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맹견은 나한테 불법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맹견을 만약에 사살한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손괴죄가 되는데 내가 맹견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맹견을 사살한 경우에는 긴급 피난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그 선박이 있었는데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선박에 그런 돛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넓게 그 내려가지고 그 부근에 조개 양식장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도 태풍이 피하기 위한 긴급 피난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그러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나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냐 긴급 피난이냐 뭐 이것까지 구분하면서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일단은 뭐 자기 몸이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위다 하면은 긴급 피난이나 정당방위로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당방위, 카우보이 이런 생각들이 났는데 관련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겠죠.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 이 법규의 도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뉴스에서 보면 이제 누군가가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의 어떤 벌어짐 상해. 맞습니다. 키스 정당방위라고 할까요? 네. 그게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정숙한 여자가 이제 밤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그 남자가 와가지고 키스를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돌연히 갑자기.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도 안 갑자기 되죠. 키스를 하니까. 근데 그 성폭행범이 뭐 혀까지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엄격결에 꽉 이빨을 깨물어가지고 상대방의 성폭행범의 혀를 절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사람은 장애를 갖게 됐거든요. 그 혀가 잘려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그 상해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 경우에 우리 판례는 여성의 정조를 지키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그걸 검찰이 왜 기소했을까요? 글쎄, 그때 아무래도 좀 옛날이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봐요. 여성분들 이제 최후의 그 방어 수단은 이제 혀를 절단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를 하는 거는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검찰 이상하네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예전에 그랬고 요즘에는 검찰도 이제 정당방위,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당방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검찰이나 그 경찰의 수사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정당방위를 조금 넓게 인정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좁게 하다가 이제 그렇죠. 폭넓어졌다. 그러면은 자 성폭행 아니겠습니까? 성폭행 정당방위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인을 성폭행하려던 여러 이제 불량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량배 중에 한 명을 격투를 중에 칼로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상대방, 그 불량배들 중에 한 명을. 그 경우에도 우리 판례가 이제 그 정당방위를 인정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쟁점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한 거였고요. 또 상대방을 단순히 다치게 한 게 아니라 살해까지 한 경우에도 그 급박한 상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그런 획기적인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황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급박한 상황, 여러 가지 요건이 있네 그러니까요. 자, 살해했다고 설명해 줬는데 그러면 살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좀 어려운가요? 가정폭력에서 이제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다. 술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가정폭력을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아내를 목졸라서 막 죽이려고 해요. 그 경우에 다른 자녀들이 그 자기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 이런 사건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에 과연 정당방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가정폭력에서 그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는 우리 판례는 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그 보은양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계부가 있었는데 그 계부를 그 여자친구가 대학생이 돼서 자기 남자친구랑 공모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잠자고 있을 때 살해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여성계라든지 그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죄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은 대폭 감형을 했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사회에서 앞서 이 카우보이 언급해 주면서 정당방위 해주셨는데
관련된 이 정당방위 관련 법 예. 존폐 논란이 좀 있나 보죠?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진범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범한 사건. 예. 네. 17세 흑인 소년이 이제 생필품을 사러 이제 갔는데 후드티 있잖아요. 예. 이 후드티를 입고 가니까 예. 그 경찰 단장 그 민간 이제 경찰 단장 같은 사람이 히스패닉이었는데 예. 그 깽단으로 오인한 거예요. 그 흑인 소년을. 후드 그 모자가 있는 그렇죠. 티를 예. 입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을 가리려고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그렇게 거죠? 생각을 했죠. 그 청년하고 시비 끝에서 결국에는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경우에 그 미국 배심원들이 그 히스패닉 그 민간 경찰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사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겠죠. 예, 뭐 네. 데모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백인이었으면 그렇겠냐 이런 예, 또 편견이 오바마 있을 수 대통령까지 있겠네요. 기자회견을 네. 해서 예. 뭐 정당방위를 좀 줄여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런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양국 간의 이런 정당 방위와 관련된 법규 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법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 법을 해석할 때 미국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을 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미국보다는 좀 좁게 인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키스 관련한 정당방위보다는 많이 우리가 정당방위를 이제 폭넓게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좁게 인정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좁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좀 이상해 하면서 이 총을 빼야 된다든가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상대방을 뭐 총은 없으니까 총살 뭐 칼로 찌른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선 거고요. 가장 그 좋은 것은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복수심에 의해서 나쁜 놈을 내가 응징하겠다 이러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8625님입니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그건 뭔가요? 네. 폭행과 재물 손괴로 피해본 사람으로서 가해자는 이 건으로 인해서 약식 기소로 2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에 가해자는 본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이건 또 뭐야? 마약했다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모욕. 무슨 말, 제가 이제 질문을 다 보지 않아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행위를 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격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거에 정당방위 될 것이냐 이런 질문 같은데, 정당방위가 아마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모욕이나 폭행한 경우에 내가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적으로 내가 응징을 한 경우에 정당방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한가요? 고소는 가능하죠. 고소는 가능하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당방위 행사 키포인트 한마디만 간단하게. 일단 법은 불법에는 양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법이 불법을 응징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수단으로 내가 이제 구제를 받아야지 사적인 응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훈남 대표 변호사, 범범위네 이인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9월 3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